한국 잘 되는 것을 절대 못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선진국 클럽인 G7에 한국이 초청되었다는 소식에 일본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G7 회의에 다른 국가를 일시적으로 초청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몇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G7이 구식이라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을 포함한 새 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틀에서 미국은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어준 게 미국인데 키우던 개가 이빨을 드러냈으니 이제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목적이 어찌되었든 새 틀을 위한 G7에 한국이 초청되었다는 사실은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말해줍니다. 이제 한국이 세계 질서를 이끄는 주요 선진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역시 예상대로 한국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일본은 한국의 G7 참여가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입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G7 멤버를 갑자기 4개국 늘리는 건 무리라며 난처한 입장을 표명했고, 이와 관련 우선은 일시적인 형태의 초청일 것이라며 한국이 초청받은 사실을 폄하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서도 한국, 호주 등의 참여로 아시아 유일의 G7 멤버라는 일본의 존재감이 작아질 것이라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7의 확장과 한국의 영구적인 참여는 일본이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동안 G7으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시아에서 유일한 발언권을 가졌던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참여가 결국 일본의 입지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과는 강제징용, 위안부, 무역 마찰로 대립하고 있으며 강제징용 소송,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문제로 제2차 한일전을 앞둔 폭풍전야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두 자릿수 보복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아소 부총리는 금융 제재를 단행하면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거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IMF 시절 일본의 자금 회수 뒤통수에 당했던 과거의 한국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한국의 핵심 산업을 타격하기 위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 기업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기간에 극복했으며 결국 큰 피해를 본 것은 일본 기업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대내외적 위기 상황인 일본이 꺼낼 수 있는 금융, 경제 분야의 2차 보복 카드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미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입니다. 일본이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이 보복을 하면 시작될 제2차 한일전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욱 뭉치게 만들고 일본 불매운동을 활활 불타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예상컨대 제2차전에서는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일본이 한국의 우방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방은 작년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더니 과거사는 인정하지 않고 보복으로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이 잘 나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합니다. 이제 이런 우방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절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당당하게 가던 길 묵묵히 가면 됩니다. 일본과의 개싸움은 국민들이 합니다. 이상 알기 쉽게 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